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아크릴 때문에 허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 덕분에 살아난 분위기와 수급, 요런 상황에 상장을 하게 되는 운이 참 타고난 나라스페이스 상장의 체크포인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은 크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고, 위성과 발사체를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것은 업스트림, 위성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창출하는 분야는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두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었는데, 우선 업스트림 쪽을 보면 저궤도의 초소형 위성을 제작, 양산하고 쏘아 올려서 운용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K-레드 큐브는 우주 방사선 측정용 큐브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르테미스 2호라고 해서 미국 나사가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미션이 있어요. 단순히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과학 실험용 위성을 함께 실어서 우주 환경을 조사하는 역할도 포함되거든요. 여기에 나라스페이스가 제작한 K-레드 큐브가 실립니다. 사람이 타는 우주선에 한국이 개발한 위성이 실내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고 26년 4월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위성 운용 사업은 띄운 위성을 직접 조종하고 운영하는 일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체 위성인 옵저버 1A를 발사하고 궤도에 안착을 시킨 뒤 데이터의 촬영까지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회사의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군집 위성을 통한 고빈도 지구 관측 영상을 확보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 분석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요거는 근데 아직 매출 비중은 미미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적자 지속, 근데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고요. 이번에 ABBB 등급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했어요. 공모가는 상단이 16,500원으로 확정이 됐고 삼성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조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은 23.53%입니다. 좀 실망하셨죠? 그마저도 15일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기는 하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60%는 잡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의 기준이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수요 예측대에도 가장 낮은 확약을 기록을 했고 최종적으로도 30%에 못 미치게 되면서 IPO 제도 개선에 따라 미달분은 삼성증권이 취득한 후에 6개월간 보유하게 되겠네요. 요거 적용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적용해서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해보면 342만 9,325주, 주식 총수의 29.73%까지 감소합니다. 확약이 낮아서 많이 줄이지는 못했죠. 그래서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566억 원 정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여전히 가볍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종목들 중에서는 쿼드 메디슨과 사이즈 상으로는 비슷한 정도. 네,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 중에서는 기존 주주의 비중이 58.70%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 20.31%, 일반 청약자 12.54% 정도의 순서입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대부분이 벤처금융들이기는 한데요. 유상증자 발행가액 참고해서 보시면 발행가액이 1,875원, 4,773원, 12,000원 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의 이런 기존 주주 비중과 낮은 단가는 조금 더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약은 23.53%로 확실히 낮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유통가능 물량도 29.73%로 크게 줄이지는 못했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58.70%가 되는데 그들의 단가는 모두 낮기 때문에 상장일에 또 바로 나올 수는 있겠고요. 유통가능 금액은 약 566억 원, 시가총액은 1,900억 원. 조건은 딱히 좋지는 않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수급이 약해질수록 아무래도 밸류를 더 따지게 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최근 상장한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는 루미르와 사업 영역이 가장 유사하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위성을 제작해서 쏘아 올리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루미르의 매출이 나라스페이스보다 3배 이상 더 큰데 시가총액은 나라스페이스가 더 높게 등장을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해서 1차적으로 부담은 좀 느꼈었는데 25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한번 보면요.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나라스페이스의 매출이 루미르보다 한참 앞서고 있어요. 스페이스 헤리티지 획득한 이후에 나라스페이스의 매출 증가폭이 확실히 크고 추이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루미르의 시총보다 어느 정도 높은 평가 받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1,900억 원이 막 이지스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총이다 이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자, 무엇보다 지금 나라스페이스의 첫 번째 호재는 오늘 아크릴의 로켓 발사입니다. 미리 로켓을 쏴주네요. 시초가 135% 출발,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295%, 거의 뭐 더블 근처까지 왔다 갔습니다. 아주 약을 바짝 올리는 차트를 그려놨어요. 아무튼 신규주 쪽으로 수급이 쫙 몰려준 오늘이죠. 특히나 TMC도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2일차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신규주 테마가 완전히 소외되거나 죽은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크릴을 보면 단독일 때는 수급이 또 여전히 되게 탄력적으로 좋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이죠. 내년 IPO를 공식화하면서 우주항공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테마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 네, 그럼 올해 상장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초반대 종목들을 한번 추려서 상장의 성과를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 쿼드메디슨, 그래피, 삼양컴텍, 뉴로핏, 로킷헬스케어, PIE, 데이원 컴퍼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상장일에 손실을 줬던 종목이 그래피, PIE, 데이원 컴퍼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피는 앞선 종목들이 막 가벼운데도 고가 기준 수익률 50%를 못 찍는 수급이 정말 확 약해지는 끝물에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확약 0%의 3D 프린팅 업계고 업계 대비해서 고평가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다 이제 집중이 되면서 상장일에 손실이 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PI는 아이지넷과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 둘 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앞서 상장한 미트박스 글로벌이랑 데이원 컴퍼니가 분위기를 망쳐놨더니만 약간의 고평가거나 섹터 매력이 떨어지면 영락없이 상장일에 힘을 못 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유리기판 테마 타고 날아갔던 기억이 나기는 하고요. 그리고 데이원 컴퍼니는 온라인 교육 기업인데 뭐 섹터도 그렇고 가격도 다 별로인데다가 이때 아스테라시스, 와이즈너까지 해서 세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한가를 맞아버렸던 최악의 종목. 지금 이때 당시와 나라스페이스의 상황을 보면 1번 수급 상황이 아예 다르고 지금은 수급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2번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페이스X로 인해서 섹터 전체의 분위기 나쁘진 않고 그리고 3번 루미르와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시총이 너무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갈 종목들은 고가 기준으로 80% 이상은 좀 가졌던 것 같은데 나라스페이스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정리하자면 최종적으로 확약 20%대로 요즘 종목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고 유통가는 금액은 566억 원, 가볍지는 않은 조건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TMC의 상한가 아크릴의 발사가 나와줘서 나라스페이스 수급에는 우호적인 상황이 맞고 스페이스 X 상장 소식에 우주항공 섹터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단독 상장일 때는 진짜 잘 달리는구나 라는 걸 아크릴에서 또 확인을 했을 거라 내일 단독 상장인 나라스페이스에도 어느 정도 수급은 붙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 손익분기는 약 9.7%, 18,100원 선이었고요. 잘하면 뭐 80에서 100% 정도를 한 60에서 80%?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일은 열어봐야 알겠고요. 내일도 시초 대비해서 고가까지 갭을 크게 띄울지 이런 것 또한 내일 봐야 알겠습니다. 네, 나라스페이스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일 최고가에 파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